제가 이제 부산 어머님들 부모님들 만나보면 이지름 엄청 하거든요. 해고 가세요. 그러면 일반고에 가서 내신 따서 지역인재로 가라는데 그럼 일반고 가세요. 일반고에 가면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못 간다는데요. 선생님 해고를 가세요. 답이 없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진학 지도를 하셔야 되지 해고가 맞냐 일반고가 맞냐라고 자꾸 접근하시면 답이 영원히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수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능 만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정말. 그 유명한 오승은 양.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뭐 HOT가 뭐예요?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유명한 일화. 정확하시네요. 네. 근데 그때 수능이 작년 그 전에보다 더 쉬웠거든요. 예. 더 쉬워서 이제 되게 이제 물 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수능을 봤는데 막 킬러 문제도 있고 해서 되게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만점이 한 명 나왔는데 이 평가원 원장이 어렵게 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이게 수능이 이게 너무 어려워졌다는데 그때도 만점이고 지금도 만점 하나인데 이게 뭔지 싶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 네. 국가기관 중에 욕을 많이 먹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 평가원이 있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욕을 그렇게 먹습니다. 맨날 뭐 예를 들어서 어렵게 내면 어렵게 냈다고 욕하고 쉬우면 쉽다고 욕하고. 근데 이제 욕을 아셔야 돼요. 평가원의 목표, 수능의 목표는 이제 뭐 대학에 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테스트하고 사고력, 창의력 그건 모르겠고 저는 변별입니다. 그죠. 줄 세우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줄만 잘 세우면 그걸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능도 줄을 저는 어느 정도 잘 세웠기 잘 때문에 세웠다. 저는 성공하신 괜찮다고 거구나. 하는데 이제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잖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 수능은 평가원스럽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전형에서 평가하면서 벗어났다. 네, 이제 막 이제 욕을 하시는데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1등급이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아도 심지어 30점을 맞아도 내가 1등급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내면 변별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오는 게 맞아요. 예, 어렵게 나오는 게 맞는데 올해는 하도 막 욕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냥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사과를 하신 거겠죠, 사실상. 예. 올해는 저는 변별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통합형 수능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서도 어느 정도 변별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평가원이 정말 사과해야 되는 일은 진짜 변별이 실패했을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변별이 실패해서 만점자가 대거 나왔어요. 2001년 수능 때 막 그렇죠. 너무 나왔을 때 이건 진짜 사과를 해야 돼. 이건 진짜 다 사과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 오류가 많았을 때 심각한 문제 오류가. 근데 이제 이번에 생명과학 2 20번을 가지고 문제가 잘못됐니 많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풀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마 들어보니까 문제가 잘못됐나 봐요. 그런데 평가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문제가 없다. 변별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이 발언이. 좀 문제를 안 풀어봤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평가원 수능의 목적을 잘 대변해주는 답변입니다. 아니 올해 이제 만점 한 명이었잖아요. 네네. 작년 재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있긴 있어요? 꽤 됐죠. 작년에 꽤 됐어요. 그래요? 예. 킬러 문항도 생기고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6번은 된다 하는데 모르겠네. 예. 그 애들이 그만큼 우리 때보다 더 똑똑해진 건지 그걸 다 맞추는 자, 이게 확실히 예전보다 수능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탐 강사를 했었잖아요. 네. 저도 수능 강사를 했었는데 지금 봐도 저도 못 풀어요. 저도. 아, 진짜요? 예, 공부를 해야지. 어우. 아, 이게 어려워졌구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이나 고득점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기자님이 처음에 수능 쳤을 때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됐을 때고 지금은 수능이 이미 시행된 지가 그렇죠. 거의 뭐 몇 년입니까?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안 수능 유형, 수능 출제 방식 그리고 수능 그럼 이거에 따른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쌓인 겁니다. 예전보다 좀 더 적절하게 더 효율적으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득점자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수능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개발 이제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 수능이 일단 경향성은 유지되고요. 난이도는 지금 예측이 안 되죠, 그죠? 경향성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6월 9월 좀 봐야겠지만 내년에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까지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9월 아예 좀 이상하게 다르게 나오면 바꿔요. 다시 한번 제가 매블 리트에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광목별 경향 이것도 뭐 좀 바뀔 만한 것도 소지가 있습니까? 과목별 교양도 이대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또 놀란 게 탐구 과목은 난이도를 올리는 게 조금 쉽지 않거든요.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자연계 과탐 8과목, 사회탐구 9과목인데 예. 이 탐구 과목 난이도를 올리려면 이 8, 9과목을 다 올려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치. 그런데 올해는 약간씩 더 올렸어요. 예. 그래서 탐구도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막 이 탐구 과목을 좀 약간 등한시합니다. 예. 뭐 여름부터 하면 되죠. 일단은 뭐 국어 수학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 댓글 중에 인상적인 거 제가 몇 개만 좀 가져왔습니다. 네, 중학교 때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고 400명 중에 2등으로 졸업했는데요. 일반고에서 2등급 후반이 나옵니다. 영상에서 본 내용이 해당이 안 됩니다. 뭘까요? 해당된 내용 아닙니까? 2등 후반이 성적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2등급인데 2등이었다면 2등.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2등급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떨어졌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 중학교 때 성적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정확히 그 내용대로 되는데요. 그 영상의 핵심은 이제 중학교 성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애가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400명 중에 2등이면 당연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높았을 그렇죠, 거예요. 야, 그렇죠. 남들 애들 다 학원 다니고 막 그렇지. 쏟아 부어서 그래도 막 10등, 20등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애는 자기 주도로. 자기도 2등이니까 야, 이 정도면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는 내용의 방송이었고요. 뭐 실제 이제 2등급 후반이면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아마 기대치보다는 못하는 걸 겁니다. 아마. 예. 부산의 중3인데 의대 진학이 목표이면 자사고인 해운대고를 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일반고에 가는 게 나을까요? 제가 이제 부산 어머님들, 부모님들 만나보면 이지름 엄청 하거든요. 해고 가세요. 그러면 부산대랑 동아대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뭐 부울경 사람들 아니면 오지 마이소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보니까 일반고에 가서 내신 따서 지역인재로 가라는데요. 그럼 일반고 가세요. 선생님 일반고에 가면요 수능체제를 못 맞춰서 못 간다는데요. 선생님 해고를 가세요. 계속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네요 결국. 이게 답이 없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반고 가라 그러고 저 사람은 해운대고 가라 그러고 막 계속 말이 다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법이 다르다. 일반고를 갔을 때는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을 누리는 방식. 근데 기가 막히게 부산대, 동아대 같은 대학들이 지역인재 선발인이 많으니까 더 적절한 방식일 수도 있죠. 만약에 해운대고를 가면 교과 전형 활용은 좀 힘들어요. 물론 지역인재 중에 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뭐 논술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정시도 있고요. 수능을 노리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운대고를 가면 수능 만점을 목표로 그렇게 준비해서 가시는 거고 일반고를 가시면 내신 올 1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일반고에 갔을 때는 수능 공부가 조금 해운대고 이런 데보다는 조금 좀 더 타이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기로 잘 해결을 하시고 반대로 해운대고를 갔을 때는 수능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나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리스크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거에 따른 스트레스는 극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방법을 가지고 진학 지도를 하셔야 되지 해고가 맞냐 일반고가 맞냐라고 자꾸 접근하시면 답이 영원히 안 나옵니다. 과학고 꼴찌보다 일반고가 낫다는 것은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을 땄을 때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 2등급은 과학고 꼴찌인 것 같고 일반고 3, 4등급은 애매한 인서울 아니면 수능까지 망치면 완전 지방대에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이군요.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과학고에서 뭐 꼴찌라면 지방대를 못 간다는 건 이제 뭐 이제 약간 이제 제목을 저희가 이제 그렇죠. 깔끔하게 뽑느라고 그런 거고 이제 과학고에서 하위권을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목표 대학치 접근이 힘들고 당연히 힘들고 요즘에는 아예 대학 진학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했어요. 어쨌든 과학고에서 하위권을 하면 대학 진학이 매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같이 뭐 조기 졸업, 조기 진학 비율도 예전보다 좀 떨어져가지고 더 그렇고요. 근데 과학고 학생, 꼴찌 학생이 일반고 가면 1등급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학고에서 하위권 하는 학생들은 웬만한 일반고 가도 1등급은 그냥 2등급, 3등급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분 말이 맞아요. 그럼 일반고 가서 1등급 해야 잘 가는 건데 2등급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수는 가능하거든요. 그냥 과학고 꼴찌보다는 일반고 2등급이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진학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고 3등급이 넘어가고 중반 4등급에 가까워지면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고에서 3등급 후반이 넘어가는 학생이나 과학고에서 하위권 학생이나 똑같은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예전에 펜타킬님 영상에서 다뤘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2022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한전공대는 저희 방송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전공대가 올해 처음에 입학생을 받았잖아요. 신입생을.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신입생들이 들어갈지 그리고 학교의 만족도가 어떤지는 몇 년 지나봐야 알 수 그죠? 있고 또 이 학교의 아웃풋이 어떨까 실제로 취업이 기가 막히게 될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전공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이르고 다만 뭐 교육 여건이나 인프라 면에서는 확실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한전공대 면접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는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원 풀을 지금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는가를 보면 그냥 제가 예상한 대로 그냥 그냥 그 방송에 보시면 제가 어쨌든 특목 자사고에서 그냥 한번 써보자 뭐 등등 뭐 과학고에서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아마 한전공대 입학처에서도 많은 과학고랑 이제 전사고 다니면서 입학 설명회를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맞춰서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한전공대는 뭐 어쨌든 수시 원서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네. 중2 남학생입니다. 육사를 가고 싶어 하고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약하네요. 비문학 독해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과고, 일반고 학교장 추천? 일반고는 남고 공학 뭐가 유리할까요? 육사를 목표로 한다면 일단 일반고 중에 이제 흔히 갑방고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를 일단 먼저 추천을 하고요. 전형을 제가 올해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육사 시험 자체 시험이랑 수능 성적 합산 물론 수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력이 우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체력이나 이 사상이 뭐 주체 사상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건데 육사랑 경찰대가 이런 관련된 이 학교에서 거의 탑이니까 노리는 부모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는 게 목표를 하지 마라. 육사 경찰대 목표를 하지 마라. 왜요? 왜냐하면 육사랑 경찰대는 수시 원서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수시 원서 6장을 따로 써야 돼요. 근데 육사를 목표로 해버리면 그 전략이 스텝이 꼬여요. 그러니까 육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시 6장 이거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육사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대도 한번 쳐보는 거지. 육사랑 경찰대를 목표로 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육사 문제 어렵다는데 뭐 기출문제 육사 기출문제 해설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더 중요한 6장을 놓친다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력이 있는 학생들은 육사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수능 문제 아까 보면 이제 상위 호환 버전이거든요. 수능 유형의 약간 어려운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그 맥락으로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요즘엔 다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육사 경찰대는 지금 굳이 이제 사실 이건 비교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가고 싶은 친구들이 가는 거니까. 근데 동급 피어 그룹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최소 연고대죠. 최소. 육사도? 예. 육사는 최소 연고대고 뭐 경찰대는 뭐 서울대 연고대 사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혜택이 많잖아요. 그죠, 많죠. 군 문제도 해결되고 바로 뭐 경위부터 시작하나 그럴 거냐. 경위부터 그러니까 시작하죠. 뭐 어마어마하죠 혜택이. 뭐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이 뭐 이제 로스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해서 뭐 이제 약간 엘리트 코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질문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에게 좀 종합적으로 펜타킬님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 지금 재수가 거의 명확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일단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재수, N수하는 게 거의 뭐 필수입니다. 강남, 대치동 이쪽에 거의 뭐 7-80%가 N수를 한다고 거의 집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N수가 그냥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올해 실패했다면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이걸 안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올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묻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반복해요.
실패를 한 이유가 명확한 학생들은 그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계산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거는. 네. 그리고 올해 또 정시 원서를 실제 써서 진학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사리판 같아요. 이 대입 정보가 예전과 달리 눈에 띄는 게 예전 1년 전과 달리 유튜버들이 되게 많고요. 이제는 정보가 예전에는 없었다면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이제 힘든 거죠. 예,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성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여러 군데서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 제가 교육지원청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교육청에서 무료로 받는 상담이 무료니까 별로 수준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대기업 이런 데서 해서 하는 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괜찮아요. 예. 근데 다만 사교육자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스나이핑이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확률 방법이 5% 있어요. 미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좀 이게 적절히 조합을 해서 잘 현명하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1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능 쳐서 평가원을 욕하는 상황이 오면 안 돼요. 예, 평가원은 원래 그래. 수능은 원래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꾸 일단은 내신에,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해. 무슨 수능이야. 수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굳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요 상황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서 모의고사 좀 열심히 치라고 해주시고, 모의고사를 애들이 요즘에 잘 안 쳐요? 열심히 안 칩니다. 자거나, 그래요? 예, 학교에서도 안 깨워요, 심지어. 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 나 그냥 점심 먹고 피곤해서 그냥 사탐 가타면 안 쳤어. 그러면 어머니 뭐라 안 하시거든요. 어차피 수능으로 갈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낮은 거는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친 거는 매우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모의고사가 처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수능이 힘들죠, 아침부터 힘들지. 계속 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매달 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상태로 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치니까 칠 때 3학년 6월 9월 돼서 아침부터 끝까지 치는 힘이 없어요. 아이 자체가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 그래서 1, 2학년 부모님들은 모의고사 제발 좀 열심히 쳐. 못 치는 거 엄마가 뭐라 안 할게. 꼭 이거 꼭 전해주세요. 우리 매부리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많겠죠?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또 입시왕 콘텐츠도 예전에 예. 구독자 1만이었는데 지금 3만 한 4천 정도 나오고 있죠. 네, 더욱더 많은 사랑 유튜브 부탁드립니다. 입시왕입니다. 네, 입시왕.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